네 번째, NaH라고 하는 원소를 먼저 볼까요? 전기염 송도가 NaH 중에서 누가 더 클까요? 예, 알칼리 금속보다는 수소가 전기염 송도가 커야 알칼리 금속이 수소보다는 전기염 송도가 작죠? 제가 알칼리 금속은 무조건 몇 가라고 했어요? 플러스 1가. 따라서 수소는 여기서는 플러스 1가가 아니라 몇 가? 마이너스 1가. 만일에 수소가 플러스 1가가 돼버리면은 알칼리 금속이 몇 가인 걸로 나와요? 마이너스 1가인 걸로 나오죠? 알칼리 금속은 항상 화합물에서, 즉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이온 결합하거나 공유가 되는 때 플러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소가 마이너스 1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절대적인 산화수, 자, 감독님 가만히 계세요. 절대적인 산화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뭐라고 정리했냐면 다음과 같이 정리했죠. 자, 이 부분을 비춰주세요. 수소는 자기가 전기염 송도가 작을 때는 플러스 1가고 자기가 상대적으로 전기염 송도가 클 때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1가라고 정리를 했죠. NaH에서는 수소가 Na보다는 전기염 농도가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1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2O2라고 하는 물질을 봅시다. 산소가 전기염 농도가 크죠? 마이너스 2가, 두 개만큼 마이너스 4가. 이러니까 수소 두 개만큼이 몇 가? 플러스 4가가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수소 한 개당 몇 가가 되냐면은 플러스 2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소는요, 무조건 산화수가 플러스 1가 아니면 몇 가? 마이너스 1가. 두 종류 중에 한 개만 화합물 중에 존재한다고 했죠. 수소는 플러스 2가인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산소부터 하시면 안 되고 수소부터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소 한 개당 플러스 1가, 두 개만큼 플러스 2가니까 산소 두 개만큼이 마이너스 2가. 그러므로 산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1가. 산소가 마이너스 2가의 산화수가 아닌 마이너스 1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 그리고 산소는요, 마이너스 2분의 1가도 될 수 있어요. 산소는 0가가 될 수도 있어요. 화합물 중에서. 산소가 플러스 1가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인 경우가 많긴 많지만 산소는 다양한 산화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화합물 중에서 항상 헷갈리는 경우만 나타나면은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은 절대적인 산화수를 따라가야 된다고 했어요. 알칼리 금속은 화합물 중에서 무조건 플러스 1가, 알칼리 토금속은 플러스 2가,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플로르는 마이너스 1가, 수소는 플러스 1가 아니면은 마이너스 1가.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산소는 마이너스 2가가 항상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위에 있는 여기에서 예 1번 시리즈는요. 예 1번 시리즈는 여러분들이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 2번과 예 3번에서는 좀 헷갈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헷갈리는 경우에는 항상 뭐를 따라가셔야 되냐면은 절대적인 산화수를 나타내는 것을 따라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예 2번에서 보니까 과산화수소에서는 수소 한 개당 플러스 1가고 두 개만큼 플러스 2가. 따라서 산소 두 개만큼이 마이너스 2가니까 산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1가. HOF를 볼까요? 여기서는 누가 전기염 농도가 제일 커요? F가 제일 크죠.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 위에. F는 항상 마이너스 1가예요. 화합물 중에서. 수소가 제일 작은데 화합물 중에서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죠. 그러면 산소가 여기서는 몇 가가 될까요? 예, 0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Li2O라고 하는 물질. 리튬은 알칼리 금속이죠. 알칼리 금속은요, 무조건 플러스 1가예요. 화합물 중에서. 플러스 1가, 두 개만큼 몇 가? 플러스 2가. 따라서 여기서는 산소 한 개당 몇 가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죠? 그런데 Na2O2에서는 알칼리 금속, 소디움 무조건 플러스 1가죠? 두 개만큼 몇 가? 플러스 2가죠? O2가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O 한 개당 마이너스 1가가 됐어요. KO2에서 포타슘 알칼리 금속이죠? 무조건 플러스 1가예요. 그때 O2 합해가지고 몇 가가 됩니까? 마이너스 1가가 되니까 O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2분의 1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알칼리 금속과 이 산소와 이 결합을 할 때 보니까 알칼리 금속은 자기가 산소와 어떤 식으로 결합하더라도 한 개당의 산화수가 플러스 1가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가지만 여기서는 산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1가. 여기서는 산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2분의 1가로 산소의 산화수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예 3번에서는 수소의 산화수를 조심하자는 거예요. 수소가 이 알칼리 금속보다 전기염 농도가 더 커요.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 플러스 1가니까 수소가 여기서 몇 가? 마이너스 1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수소가
리튬이나 알루미늄보다는 산화수가 더 커요. 따라서 리튬 플러스 항상 플러스 1가, 알루미늄도 화합물 중에서 플러스 3가, 그래서 수소 4개가 합해서 몇 가입니까? 마이너스 4가니까 수소 한 개당 몇 가? 마이너스 1가. 수소는 플러스 1가 아니면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나타내는데 자기의 전기 염성도가 더 클 때는 마이너스 1가의 산화수를 가지더라. 여러분들 교재 20쪽에서는요, 제가 얘 1번, 2번, 3번 시리즈에서 얘 1번은 특히 조심할 게 없지만 얘 2번과 얘 3번에서는 산화수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1쪽에 보니까 예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통해서 이 산화수에 관한 문제가 만일에 화학과 대학원을 진학을 하거나 또는 여러분들 기술고시를 준비하거나 변리사를 준비하거나 의전원, 지전원, 6년대 약대를 준비하거나 간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봅시다. 연료전지는 전기화학에서 나오는 전지인데 이 외부에서 연속적으로 계속 연료가 공급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전지입니다. 그 연료전지에서 수소와 산소와 반응하는 연료전지와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는 연료전지, 이런 전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연료전지에서 산화수 변화를 볼까요? H2 전체가 지금 0가죠. 그러니까 수소 한 개당 0가입니다. O2 전체가 0가고 산소 한 개당 몇 가? 0가이죠. 그런데 H2O에서는 H하고 산소 중에서 누가 전기 염성도가 큽니까? 산소가 크죠? 산소 한 개당 마이너스 2가예요. 그때 H2가 합해가지고 플러스 2가니까 수소가 몇 가? 플러스 1가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수소 전지에서는 수소가 0가에서 플러스 1가로 바뀌어 있어요. 수소가 0가에서 플러스 1가로 바뀌어 있죠? 그 다음에 산소는요, 산소는 0가에서 몇 가로 바뀌고 있습니까? 마이너스 2가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메테인 전지를 볼까요? 메테인 전지를 보니까 O2 전체가 0가죠. O 한 개당 몇 가? 0가. 그런데 이산화탄소나 H2에서 O가 전부 몇 가냐면 O 한 개당 마이너스 2가. O 한 개당 마이너스 2가. O 한 개당 마이너스 2가이기 때문에 O 두 개당으로 하면은 마이너스 4가고, 따라서 탄소가 몇 가일까요? 플러스 4가죠. 그 다음에 H2O에서 O가 마이너스 2가인데 H2 합해가지고 플러스 2가가 돼야 전체 0가고, 그러므로 수소 한 개당 몇 가? 플러스 1가로 바뀌고 있죠. 메테인에서 전기염성도가 누가 더 겁니까? 제가 탄화수 함물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탄화수 함물은 꼭 전기염성도가 작은 게 앞에 오고 뒤에 오지 않고 그냥 보통 탄소를 기준으로 적는데, 여기 CH4인데 H는 화합물 중, 즉 다른 원소와 결합할 때 산화수가 몇 가 아니면 몇 가입니까? 플러스 1가 아니면 마이너스 1가죠. 이 탄소보다는 수소가 전기염성도가 작아요. 따라서 수소 한 개당 플러스 1가입니다. 4개만큼 하면 몇 가? 플러스 4가죠. 그러면 탄소 한 개당 몇 가가 됐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죠.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산화수 변화를 보세요. 수소를 보니까 수소가 산화수가 플러스 1가에서 플러스 1가로 변화가 없어요. 메테인 연료전지에서는. 그 다음에 산소를 봤더니 산소는 0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바뀌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탄소를 봤더니 탄소가 마이너스 4가에서 플러스 4가로 바뀌고 있죠. 마이너스 4가에서 플러스 4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자를 잃는 것을요, 산화라고 하고,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수소 전지에서는 수소가 스스로 산화가 되고 있습니다. 산소가 전자를 얻기 때문에 산소의 환원이 일어나고 있죠. 메테인 연료전지에서는 수소의 산화수가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수소의 산화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산소는요, 0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전자를 두 개 더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환원이 일어났구나. 탄소는 전자가 마이너스 4가는 중성 상태보다 4개가 더 많은데, 플러스 4가는 중성 상태보다 전자가 4개가 모자라죠. 그래서 전자가 한 개당 8개나 잃는, 전자를 잃는 산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산화가 될 때는요,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뺏기면서 자기가 산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주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환원제라고 합니다. 스스로 환원이
일어날 때는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와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죠. 따라서 그런 물질을 산화제라고 하는데, 수소 전지와 메탄 전지에서 이 산소의 역할은요, 자기 스스로 전자를 받는, 0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전자를 받는 환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으면서 스스로 환원하고 있으니까 다른 물질을 어떻게 한다고요? 전자를 잃게 만들죠. 다른 물질을 산화를 시킵니다. 이런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산화제이다 라고 표시를 하죠. 그래서 저것들은 산화제에 해당됩니다. 수소 전지나 메탄 전지나 모두 O2가 산화제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메탄 전지 반응에서는 탄소의 산화수 변화가 없다. 틀렸죠. 탄소가 마이너스 4가에서 플러스 4가로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D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소 전지 반응과 메탄 전지 반응에서 수소의 산화수 변화는 같은 게 아니죠. 수소는요, 수소 전지에서는 수소의 산화수가 바뀌고 있어요. 근데 메탄 전지에서는 여기 수소의 산화수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그래서 니은의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디귿. 수소 전지 반응과 메탄 전지 반응에서 모두 O2는요, 자기가 0가에서, 산소의 산화수가 0가에서 마이너스 2가로 바뀌면서 스스로 환원되고,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으면서 스스로 환원되죠. 다른 물질한테 전자를 빼앗으니까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그런 걸 뭐랍니까? 산화제라고 하죠. 산화제로 작용되고 있다는 디귿의 설명이 옳습니다. 따라서 21쪽에 있는 예제 문제에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디귿만 옳기 때문에 답은 3번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22쪽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H2O의 구조를 봤을 때 H2O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O가 원자가 전자가 6개인데 공유 결합한데 1개 1개 쓰고 나머지 2개 전자를 비공유 전자쌍 형태로 가지더라. 이렇게 하면서 H2O에서 O 주위에 공유 전자쌍 하나, 2개, 비공유 전자쌍 하나, 2개 존재를 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각각 비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은 자기 혼자 가지는 전자쌍이죠. 그 다음에 공유 결합하는 전자쌍을 공유 전자쌍이라고 하죠. 비공유 전자쌍은 다른 말로는 고립 전자쌍이라고도 표시합니다.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을 다 합해서 이 O라고 하는 것에 원자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쌍이라고 해서 원자가 전자쌍이라고 표시를 하죠. 자, 그래서 이 H2에서 O 주위에 원자가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 2개와 비공유 전자쌍 2개가 있고 분자 구조는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걸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뼈대 구조에서 공유 전자쌍끼리도 반발력이 생겨요. 비공유 전자쌍끼리도 반발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끼리도 반발력이 존재하고, 이 반발력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전자쌍 4개가 서로서로 가능한 한 멀어져야 되겠죠. 그러면은 저 전자쌍 4개가 가능한 한 멀어지려면은 저 4개의 원자가 전자쌍들이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를 이루어야 될까요? 3면체 구조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면체 구조를 이루게 되고, 분자 구조를 따져보니까 비공유 전자쌍 쪽에는 핵이 없거든요. 눈에 안 보이죠? 분자 구조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굽어졌기 때문에 구분형 구조. 근데 왜 구분형 구조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비공유 전자쌍 2개와 공유 전자쌍 2개, 이 4개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4개가 3면체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 전자쌍끼리만 따져봤더니 뭐예요? 분자 구조가 구분 구조가 되더라. 자, 저런 구조를 우리는 루이스 구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루이스 구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22쪽에서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22쪽부터는 잠시 후부터 계속 설명하겠습니다.